삼성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4편에서는 전문 경영인 대 오너 경영 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코미디 조직이 벌이는 코미디 같은 일의 일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전에 다른 주제로 삼성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머저리가 와서 이런 리플을 달더라고요. 세계 회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운영하는데 한국은 소유 경영이 어쩌고 저쩌고 족벌 경영이 어쩌고 저쩌고 딱 저쪽 애들이 단어 몇 개 주워 듣고서는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전형적인 테마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마침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숱한 회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조망만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력을 가진 전문적이고 경험 많고 학벌 좋은 프로페셔널이 와서 회사를 전문적으로 이끄는, 반면에 오너 경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능한 재벌 3세가 젊어서는 막 남봉꾼처럼 살다가 얼떨결에 선대 회장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지 마음대로 경영하는 바람에 회사는 망해가고, 그러나 돈이 주는 권력 때문에 막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죽이고 경영에는 관심 없고 매일 술과 여자나 탐하면서 사는 영화에 나오는 재벌 2세 3세 젊은 오너는 대부분 이따위죠. 버러지 같은 언론들도 그런 믿음을 더욱 부추겨요. 외국은 다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한국은 족벌에 매여 있다. 빨리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야 한다. 오너 경영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 지들이 언제부터 기업의 성장을 그렇게 신경 썼다고. 이런 데서 단어 몇 개를 주워 들은 애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가 어쩌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저쩌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그런 단어를 쓰면 대기업 회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거든. 막 삼성, LG, 현대가 못 가진 미래 비전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과연 그럴까요? 정말일까요? 외국은 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한국만 오너 경영 체제에 집착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세계 자동차 업계 아직은 부동의 1위인 토요타 자동차를 봅시다. 토요다 키이치로가 설립한 회사고 토요다 리자브로가 초대 사장이었고 쭉 내려오면서 계속 토요다가에서 경영하는 회사예요. 현재 회장은 토요다 아키오고 경영진에도 토요다 아키오의 삼촌, 사촌들이 여럿 포진해 있습니다. 토요다는 동양 회사라서 그렇다? 그럼 다른 나라 회사를 보죠. 포드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세웠고 SL 포드, 헨리 포드 주니어, SL 포드 주니어, 윌리엄 포드 시니어 등이 쭉 회장, 보드 의장 등을 돌아가며 맡았고 현재 보드 의장은 윌리엄 포드 주니어예요. 엑소르, 아마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많으실 텐데 피아트 그룹, 페라리, 이코노미스트를 소유한 지주회사이자 유벤투스 구단주인 기업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재벌이고 연 매출이 약 170조 원 정도 됩니다. 지오바니 아녜리가 세웠고 현재도 아녜리 패밀리가 최대 주주이며 아녜리 패밀리가 5대째 경영을 하고 있어요.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연 매출이 약 80조 원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브랜드 회사고 회사 이름인 루이비통, 모에 샹동, 헤네시 외에도 디올, 벨베디어, 셀린, 겐조, 마크 제이콥스, 펜디, 지방시, 겔랑, 불가리, 티파니 등등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름을 다 읽는데 일부는 걸릴 회사입니다. 과장 살짝 보태서 여러분들이 샴페인을 마시면 3병에 1병은, 꼬냑을 마시면 2병에 1병은, 향수를 뿌리면 5병에 1병은 여기서 파는 겁니다. 베르나르 에르노가 설립자고 수십 년째 회장이고 자식 5명 중 4명이 이미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가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밀레, 독일의 거대 가전제품 제조사예요. 1899년 설립됐는데 설립자 가문 2개, 밀레 가문과 진칸 가문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경영을 하고 있고 지분도 100% 두 가문의 후예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스는 M&M, 스키틀즈, 스니커즈, 마르스 등 캔디류를 만드는 회사고 연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프랭클린 마르스가 세웠고 계속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진이 거의 다 마르스 일가 사람이고 빅토리아 마르스가 현 회장입니다. 또한 외국 회사들은 사장직 외에도 보드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소유와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언급된 회사들도 보드 의장과 사장을 돌아가며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드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요. 디즈니, 다들 아시다시피 월트 디즈니가 세운 회사죠. 월트 디즈니의 형 로이 올리버 디즈니가 1929년부터 1971년까지 40년 넘게 이사회장, 사장, 보드 의장을 돌아가면서 했고, 그 아들 로이 에드워드 디즈니가 1967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40년을 비슷하게 여러 직을 돌아가며 맡으면서 경영에 관여했습니다. 현재는 주식이 너무 많은 후손에게 퍼지고 알려지기로는 상당수가 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디즈니 일가의 영향력이 존재했었던 거죠. BMW도 오너 일가 크반트 패밀리는 사장직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계속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BMW를 인수한 초대 오너의 자녀가 모두 보드 멤버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 월마트 역시 창업자 샘 월튼 이후로 월튼가의 그 누구도 월마트의 사장직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만 가족 소유 회사인 월튼 엔터프라이즈, 월튼 파운데이션 등을 통해 월튼 가족이 월마트 지분의 50.1%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월튼들이 월마트의 보드 의장, 비집행이사회 의장 등 여러 직종을 맡아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보드 의장도 샘 월튼의 손녀의 남편입니다. 오너 경영에 특이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딸이 태어나는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자기가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그 조직에 기부할 것이며, 그를 통해 딸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왜 제가 그걸 조직이라고 불렀냐면,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사회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이 아니라 유한회사예요.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그 기업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은 자기가 가진 클래스 B 주식인데, 페이스북의 클래스 B 주식은 다른 일반 주식의 의결권의 10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커버그는 현재 페이스북 전체 의결권의 60%를 혼자 행사합니다. 그걸 기부하면 그 회사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페이스북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딸이 그 회사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는 딸의 선물로 만든 회사니까요. 예시를 들자면 끝도 없죠. 유럽의 부자 가문들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월마트가, 포드가, LVMH가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죄악이자 시대를 거스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알고 있는 오너 경영은 그저 경영의 기업 지배 구조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지분을 가진 쪽은 따로, 경영을 하는 쪽은 또 따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이게 정답이고 올바른 길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소유와 경영은 무조건 분리하는 게 더 좋고, 오너 경영보다는 무조건 전문 경영인이 좋은 거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저 잘못 주워 먹은 정보, 잘못 주워 먹은 개념인 겁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와 오너 경영 체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수십 년째 연구하고 있는 주제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너 경영, 소유 경영 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예를 들어 삼성의 신경영 선언이나 반도체 투자는 현재의 삼성을 잇게 한 선택이었고,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너 경영은 권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연례 보고서 노트에 아예 우리는 회장 일론 머스크의 결정에 회사 운영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고 써놓을 정도죠. 반면에 전문 경영인 체제는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여러 견제 장치가 더 많이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신 의사 결정이 느리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못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 성장 원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에이전시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과 전문 경영인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차라리 회사를 말아먹고 임기를 채우기 전에 쫓겨나는 게 전문 경영인에게 훨씬 큰 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고용사장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 이것 또한 리스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아인이 나와서 사람을 패면서 맷돌에 어이가 없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오너 경영자의 이미지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오너 경영자, 특히 2세, 3세들은 어릴 때부터 경영자가 되는 준비를 하고 상당수는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MBA를 하고 옵니다. 경영을 잘 못할 수는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경영자가 될 만한 자격이 부족해서라고 보기 어렵죠. 안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야만 한다. 그게 무조건 더 낫다. 보드든 뭐든 일단 외국 회사는 오너가 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태 설명하는 동안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계현, 이동훈, 전영현, 홍원표, 남준우, 최성한, 전영묵, 최영무, 김대환, 장석훈, 최영준, 유정근, 이영호, 고정석, 차문중. 누군지 아십니까? 이인용, 황성우, 김현석, 고동진, 정현호, 최윤호, 박학규, 김상균, 손영권, 진교영, 강인엽, 정은승, 한종희, 전경훈, 노태문, 황득규, 엄영훈. 이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이분들은 누군지 들어보셨겠죠. 이수빈,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김기남.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명단은 삼성그룹의 사장단 명단입니다. 마지막 5분은 회장, 부회장이고요. 삼성그룹의 회장, 사장단 48명 중 오너 일가는 단 4명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전영현 삼성 SDI 사장, 최성한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유정근 제1기획 사장. 오너 일가가 아닌데도 삼성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나머지 44명의 회장, 부회장, 사장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바로 전문 경영인입니다.